다우지수가 첫 3만 포인트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다우지수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가팔라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론인데요.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권 이양에 대한 부분이겠죠.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에 협조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백신, 그 다음에 유가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이러한 호재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팔고 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은 배당주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보면 보통주를 더 많이 사고 우선주를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파는 그 상황, 지금 배당 시즌에서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한항공에게는 운명의 날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갈림길이 결정되는 그런 날인데 법원 재판부에 판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산업은행이 손을 들어주게 된다라면 아시아나 인수에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런 가속도가 붙게 될 테고요. 만약에 KCGI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라면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계속 신고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도 되나라는 걱정들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시장이 많이 하락했었던 그 시점 있죠? 거기서는 계속 빠지는데 어떡해요? 라는 걱정보다는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냥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바닥이었어요.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아니라 주식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이 만약에 상투, 완전 최고점,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면 주식이 올라서 걱정이에요가 아니라 나 주식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걱정을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또 내년부터는 경제 정상화라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만 46포인트. 뭐 아직 마감이 안 된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변동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다 대해서 이제 자축하는 그런 연설을 잠깐 했죠. 네, 3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내 탓이다. 사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미국 제1주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뛰긴 뛰었습니다. 그리고 3만 포인트라는 기록적인 트럼프 당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썼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즉 코로나라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없었다라면 트럼프도 그렇게 주가 측면에서는요, 네, 실패한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스닥도 12,0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승 흐름들을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성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다우지수의 이런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6년에 다우지수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10,000포인트를 뚫고 넘어가는데 무려 10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년 만에 20,000포인트 고지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000포인트까지는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만을 넘은 지 불과 3년 10개월 만에 다시 3만 포인트 돌파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4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성급하게 나오긴 하던데 거기까지는 아직 기대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너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항상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큰 이슈가 쑥 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정권 인수 절차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백신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 유가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이 정권 이양에 대한 그런 그 재료에 의해서 더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선 결과에 계속 불복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 측에 대한 정권 인수 협력을 지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아주 크게 이끌어내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옐런 의장도 경기가 안 좋았었던 시점에서 아주 그냥 막강한 경기 부양책을 통한 그런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악재가 제거가 되고 경제 활동이 다시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좋은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격이 싸요. 네. 모더나의 가격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격이 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비싸가지고 못 맞아요. 백신 나와도 못 맞아요가 아니라 그냥 보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싸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00원이 안 하죠. 이제 4,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4달러라고 하더라고요. 4달러.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의 백신이 보급이 된다라면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어려운 국가들,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도 다 보급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방 효과를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이 보급화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발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당연하게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확 하고 살아나는 바로 그 시점, 그 타이밍, 그게 내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 거기에다가 이제 많이 올라온 거 말고 저평가 기업들이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또는 포트폴리오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제대로 맞아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그 위력을 더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시기에서 어려운 국면을 잘 넘기고 좋은 시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정도의 그 지루한 조정, 무서운 조정 구간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네, 칭찬을 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료를 더 보면 이제 원유죠. 원유.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WTI가 이제 4%나 뛰었습니다. 이제 유가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더 파내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건설, 해외 쪽 건설, 플랜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게 됐다는 것은 또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동량, 조선, 해운 이런 쪽에서도 다 같이 좋은 기대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물론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승 기조가 더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정유 섹터, 당연하게도 정제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 쪽하고요.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뭐 7만원 넘어가냐, 10만원 가냐, 뭐 말로 많은데, 7만원이고, 10만원이고, 이제 다 넘어갑니다. 네, 다 넘어갈 거고,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뭔가 조금 특징적인 그 행동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보통주를 사고요, 우선주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배당 시즌인데 왜 우선주는 팔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우선주를 그냥 팔았다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만 보면은요,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팔았다 그러면은 보통주가 더 좋고 우선주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보통주와 우선주는요, 보통 이제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가격 차이가 보통은 70%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보통주가 1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주는 7만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우선주를 팔았다. 그래서 즉,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팔아치운 이 내용들은 외국인들이 그냥 우선주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수급을 그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서 가장 많이 산 거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 삼성전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사고 우선주도 사고 배당주, 실적주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는데, 삼성전자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이렇게 팔아먹은 게 단순하게 가격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네,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죠? 그냥 이걸 가격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좁혀져 있다라는 것은 우선주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시면 이제 우선주들이 보통주 넘어서가지고 막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다라면 삼성전자도 그렇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우선주 10만원 뭐 20만원 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는 이제 비정상적이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냥 스프레드 때문에 팔아먹었다. 더 갈 수 있는데 스프레드 때문에 팔아먹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배당을 잘 주잖아요. 그래서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도 맞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배당 3% 받아먹으려고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본주가, 보통주가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은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서 항상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우선주 매수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선주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뭐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우선주 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시점, 특히 배당 시즌인데 우선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 스프레드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보통주가 더 많이 갈 것이다. 보통주가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배경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배당 그까짓 거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시세 차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주가 또 재밌는 거는 이 가격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게 되면은요, 보통주가, 그러니까 우선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가 더 뛰어 올라갑니다. 네. 우선주 쫓아왔어?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야지? 하면서 쫙 하고 올라가겠죠. 보통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주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가격 스프레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기에 있다라면 둘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어느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따라 올라가고요. 그쪽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다른 쪽이 멀어지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을 계속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은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보통주, 우선주 다 괜찮습니다. 다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우선주도 다시 뛰게 될 테고요. 우선주가 다시 뛰게 되면 보통주도 다시 더 올라가게 될 테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주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 수급에 대한 관점이 삼성전자를 위로 밀어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아야 한다라는 걱정보다는 네, 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꼭 사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되겠죠. 사실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사활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용만 따지고 보면은요, 한진그룹의 경영진도 살리고 아시아나도 살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법원이 이 산업은행에 손을 들어주는 거겠죠. 즉,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진도 살리고, 그리고, 이 아시아나도 살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대한항공 측만 보게 된다면, 이것도 좀 열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KCGI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산업은행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정부가 이제 앞서서 어떤 일들을 진행했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 왜냐면 이제 아시아나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라면, 지금 그 산업은행이 아니죠.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뭔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뭔가 이제 그림이 맞춰져 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산업은행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진칼, 즉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3자 매장 유상증자로 5천억을 투입하게 되고 3천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8천억을 투입하게 되면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한진칼의 지분 10%를 가지고 온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8천억을 투입하면서 10%의 비중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산업은행이요. 그러면서 조원택 니네들, 또 너희들 그 경영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이 10% 지분을, 너희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쪽으로 가가지고 경영진을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아시아나라는 골칫덩어리를 일단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다가 대한항공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영진들까지 같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꼭 먹고 알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KCGI 이 쪽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산업은행이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 것은 지금 말로는 경영진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경영진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지금 경영권 분쟁, 우리가 지금 그 주식수가 더 많은데, 지분이 더 많은데, 니들이 그게 가가지고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같은 상황, 지금 뭐 이제 최대 주주라든지 경영진들보다도 이 KCGI라는 이쪽이 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서 3자 배정, 이 유상증자가 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되는 거죠. KCGI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제 그래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3자 배정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너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3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뭐냐면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내용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 항공산업, 국가기관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항공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분명히 승소한 사례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중에서도 이런 긴급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뭔가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 정부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정부의 입장. 지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제3자로 참여해가지고 수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기관산업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KCGI의 의도대로 이야기대로 그것이 가처분이 신청이 처리가 될 수 있겠는가, 기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결판이 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게 된다라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을 일단 떠나서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영권을 이제 방어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지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감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먹힐 것인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항공업계가 힘들었는데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 그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각이 조금 더 많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자,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첫 3만 포인트 돌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파는 이유. 삼성전자 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갈림길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딱 기울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부 쪽 의견을 따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란 어렵다. 오직 무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이다.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돈 벌기가 쉬운 장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우처럼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면 팔고 나면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따라가다가 물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냅둬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 게 더 커지고요. 안 팔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 기사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바심 내지 말자. 더 간다.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조바심 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지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대요. 내려오면 더 살라고. 근데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오죠. 네.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또 장중시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